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에 소중한 초등학생 딸 하나 두고 있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할 만큼 부끄럽지만 제 아내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희 부부의 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선배의 소개팅으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본 제 아내의 모습은 정말 수줍음 많은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서로가 서로의 첫사랑으로 만나 사랑을 이어나갔고, 저의 힘든 시기와 제 아내의 힘든 시기에 서로가 서로의 곁에서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버팀목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깊은 사랑을 몸으로 느끼고, 확인하여 서로가 첫사랑으로 연애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년 만에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 준 정말 소중한 선물인 딸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를 닮아서 그런지 정말 천사 같은 딸아이가 태어났고, 제 아내는 고맙게도 출산 이후 육아와 아이의 교육에 매진하겠다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물류 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의 사정이 조금 괜찮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았고,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부터 시작한 일이고 아내가 열정을 품고 좋아했던 일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행복하고 소중한 나날들을 보냈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불행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말이 이런 것인가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 아내가 인터넷 쇼핑을 정말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질구레한 물컵이나 휴지 같은, 원래는 주말마다 같이 장 보러 가서 구매했던 물건들을 말이죠. 저는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항상 제 아내에게 그런 물건들은 주말에 같이 장 보러 가서 사자, 같이 장 보는 거 재미있잖아 라고 물어보면 제 아내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정말. 클릭 몇 번만 하면 집 앞까지 배달 오는 세상이야. 여보, 우리 좀 젊게 살자.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도 기사님 힘드시게 뭘 20층까지 올라오시게 만들어라고 말하며 택배 기사분에게 전화가 오면 항상 경비실에 맡기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택배 기사분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나는 인복이 있고 결혼 잘했어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곤 했는데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아내이고 엄마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외출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 답답하다고 화장도 바로 지우고 편한 옷으로 바로 갈아입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화장도 하고 외출복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 어색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왜 옷 안 갈아입어라고 물어볼 때면 아내는 항상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따 택배와. 그 말의 의미를 지금은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그러고 아내는 또 다시 택배를 경비실로 찾으러 나가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쩔 때는 2시간도 훌쩍 넘어서 제가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어보면 동네 아줌마들이랑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또 경비 아저씨들이랑 서로 안부 묻고 이야기하느라 늦었다. 내려갔다가 딸아이 친구 엄마 만나서 딸아이 학교 생활 이야기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전부 변명이었군요. 이렇게 저를 속였다는 생각이 또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제 아내의 바람을 확인한 건 아내의 핸드폰 속에서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관심이 없어서 유튜브와 카카오톡도 아직 서투릅니다. 그날은 아내가 핸드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신기함에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바로 배송 예정 안내 문자이었는데 문자 마지막 밑에 하트가 하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실수인가 하고 더 위로 올려보았는데요. 배송 예정 문자와 배송 완료 문자들 마지막에는 항상 개인적인 문자들이 있더군요. 기억하긴 싫지만 예를 들면 자기 오늘은 내려올 건가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손발이 덜덜 떨리고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진다는 것이 정말 받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 길로 딸아이의 방에 가서 방문을 닫고 거실에 있는 아내에게 달려가
이게 무엇이냐라고 아내 핸드폰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지라 놀라며 잠시의 침묵 뒤에 바로 눈물을 흘리며 순순히 시인하더군요. 그 후 저는 일단 이 일을 제 딸아이가 몰라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아내를 일으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자신도 신기해서 인터넷 쇼핑몰에 맛이 들렸고 그 후로 자주 보니까 시원한 음료수 정도를 올 때마다 주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사이가 깊어져 버렸다고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배달기사 놈이 순진하고 선의의 마음으로 음료를 건넸던 제 아내를 꿰어냈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곧장 울고 있는 아내를 이끌고 그놈을 찾아갔습니다. 딱 처음 마주하는 순간 주먹을 날리고 싶었으나 정말 꾹꾹 참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만 참으며 쳐다보고 있으니 죄송하다며 무릎 꿇고 빌더군요. 아내는 차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제 한눈에 들어오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서요. 저는 그냥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마디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말하길 정말 실수와 호기심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저를 잃고 싶지 않아 항상 너무 무섭고 불안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제 마음이 이혼을 원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저는 아내를 먼저 집으로 올려보내고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정말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니 가장 먼저 제 딸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데 결손 가정에서 자라야 하는 제 딸아이.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은 아직 제 아내를 좋아합니다. 연애 7년, 결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보 같지만 저는 제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전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나는 아직 너와 내 딸을 포기할 수가 없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자기가 한 잘못은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고 저는 제 아내도 여자이고 사람인데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표현을 안 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사업에 정신이 팔려 너무 소홀했단 생각도 들며 제가 항상 늦게 귀가를 할 때마다 잠들지 않고 홀로 기다렸을 아내를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모든 것을 용서했고 그전보다 지금의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보 같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